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성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놀러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앳된 목소리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소개 좀 해줘요. 저 지금 21살이고 21살 처음 만났을 때는 20살이었던 거잖아요. 네, 작년이었으니까. 선생님 얘기를 많이 했어요. 놀라워서 어떻게 20살이 왔을까.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의 첫 번째 궁금증이 뭐였냐면 돈은 있대요? 이거였거든요. 없죠. 하는 일이? 지금 IT 프로그래밍 이런 쪽. 요새 각광받는 직업이네? 그쵸. 그렇지 않아요? 미래가 창창한. 그러니까 기본 연봉 1억이다 뭐 이런 얘기도 본 것 같거든요. 그런 뉴스 많았죠. 그런 관련된 일이 맞아요? 지금 다니는 회사는 그런 회사는 아닌데 그런 기술을 조금 배우고 있는 것 있습니다. 그쪽으로 선택한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아버지가 그쪽 일을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고 자라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버님 하시는 걸 보니까 나도 해봐도 괜찮겠구나, 벌어먹고 사는데 나쁘지 않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좀 했나 봐요. 맞습니다. 그냥 선생님 표정을 봤을 때 적성에도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외모가 프로그래머야. 거기는 약간 천재들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저는 천재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나이가 21살인데 선생님 나이라면 대학생 신분일 건데 선생님은 대학을 가지 않았네요? 네, 가고 싶지도 않아. 가고 싶지도 않았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되게 특이한 분이구나.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왜냐면 일반적인 길은 분명히 아닌 거니까. 그쵸. 그렇죠. 선생님한테 한번 놀러 오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선생님도 알죠? 네. 선생님 스스로가 난 좀 특이하구나. 이런 좀 케이스가 없죠. 남하고 좀 다르구나. 네. 그 생각을 나는 많이 했을 것 같아서. 속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외롭지. 근데 어차피 인생은 어차피 외롭다. 그 전제로 깔고 가면 그렇게 불편한 요소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할 투자에 있어서도 투자도 어쨌든 외롭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외로움과 익숙한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그쵸. 일찍부터. 나는 선생님 나이 때 누군가 내 옆에 없으면 되게 불안했거든요. 나랑 비슷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냥 일반적인 학교를 가고 대학도 가고 했던 게 내가 가고 싶어서가 당연히 아니었죠. 보통은 선생님처럼 용기 있게 할 자신들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단어를 특이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되게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겁쟁이들은 그렇게 못하거든. 그리고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쉽지 않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났을까 라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진짜로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해요. 영광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과거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왜 이 어린 나이에, 어리다는 단어가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남과 생각이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던 출발은 언제예요? 한 중학교 때부터 중2? 중2 말? 중2 말. 이제 중3으로 올라갈 때 그러면 15에서 16살 넘어갈 때 16살 넘어갈 때 고민이 많았나 봐요. 고민이 많다기보다는 너무 놀고 싶었어요. 내가 아까 하려던 얘기가 뭐였냐면요, 되게 놀고 싶잖아요. 그때 그냥 일반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럼 분명히 이 구속받는 것들이 되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중학생이면 제 조카들도 뭐 학교 끝나면 무조건 학원 가고 점점 늦게 끝나게 되잖아요. 밤에 퇴근하고 하게 되는 건데 놀고 싶다. 근데 그게 놀랍게도 저는 이제 40을 바라보거든요. 똑같아요. 아직도? 나 투자하시는 분들도 내 생각에 똑같아요. 놀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좀 약간은 게으르게 돈을 벌고 싶다라는 측면이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하고 나이 차이는 있지만 본질은 똑같다. 좀 선생님한테 묻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놀고 싶었어요. 그래도 성적이 좀 괜찮게 되는 편이었는데 중2에서 중3으로 넘어갈 때 가내신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몰라. 그 내신 점수 지금 성적대로 스탠스 유지하면서 가면은 졸업할 때쯤에 이 정도 내신 점수가 나와 있을 거다 이렇게 미리 줘요. 그래서 딱 받아봤는데 여기서 점수를 까먹어도 웬만한 고등학교는 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맨날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반복을 해서 여느 중학생들처럼 사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없죠. 3학년 때는 좀 놀아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 재미는 친구들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편의점 가서 컵라면 먹고 뭐 그런 재미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재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학원 없는 친구들은 막 자유롭게 놀러 다니기도 하고 저는 같이 못 놀러 다니고 그런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체력도 좀 안 좋아서 학원 갔다 오면 그냥 방전되고 매일 그렇게 사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16살에 이러고 살아야 되나? 네, 그때부터. 이런 생각을 좀 한 거네. 네. 그럼 보통 중학생들은 그러고 계속 살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다른 행동을 취했나 봐? 3학년 때 좀 공부를 좀 놓았습니다. 신나게 좀 놀았네. 근데 나는 학생들이 논다 하면 뭐 하고 놀았어요? 불량스럽게 논 건 아니고 수업 시간에 잔다거나. 오토바이를 탄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막 술을 먹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 네, 저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런 성향은 아니라고 나도 좀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그냥 뭐 하고 놀았어요? 전에 해보지 못한 수업 시간에 잔다던가. 크게 노는 거지. 선생님이 논다는 표현은 공부를 안 한다가 논다는 거에 가깝다는 생각도 드네. 제가 공부를 놨다고 하지만 뭐 학원을 끊었다던가 그런 건 아니니까 사물함 뒤에 올라가서 쉬는 시간에 잔다던가 약간 이런. 일탈이네? 네. 일탈이네. 하나 더 있는데 점심시간에 급식이 맛이 없어서 이렇게 몰래 조퇴한 저 가방 메고 이렇게 쓰고 나갔다가 편의점에서 사 먹고 이렇게 다시 들어오고 그런 것도 있어요. 나도 생각해보면 학생 때 일과표가 있는 시간에 학교를 나간다는 거는 그랬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나가는 것 자체가 일탈이 될 수도 있겠네. 그럼 그렇죠. 굉장히 과감하게 놀았네. 고등학교 가기 전이니까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때 일탈을 했네. 고등학교 가면은 편의점 너무 많이 갔네. 고등학교 가기 전에는 좀 놀아봐야겠다 해서 그렇게 논 거고. 고등학교 가면 더 공부하고 하는데 스트레스가 있고 구속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좀 약간 삐뚤어져 보자. 인생의 마지막 놀 타임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그렇구나. 그럴 것 같아요. 나도 생각을 해보니까. 고등학교로 그래서 잘 갔어요? 솔직히 좀 자퇴하고 사업을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중3 때? 네, 내가 막 사업을 하고 싶다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학교 안 가고 놀면서 일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했던 생각이긴 한데 그 나이 때 그런 생각은 보통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도 당연히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아무도 공감을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딱 한 명 있었어요. 역시 특이한 사람끼리 모이긴 해요. 그 친구도 아마 고등학교 자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친구도요? 네. 갑자기 선생님 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좀 생각나요. 스티브 잡스. 너무 비교가 되는데. 그분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난 생각해요. 성공하는데 필수 요건이 확실한 거 하나 알거든요. 어떤 건가요? 자퇴예요. 아니면 네. 퇴사예요. 나도 묻어가야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솔직히 어쩔 수 없이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죠. 좀 놀긴 했지만 인문계를 가긴 했네. 인문계 중에서는 한 두세 번째 괜찮은 데를. 그러게 놀았는데 또 좋은 학교를 갔네. 어쩌다 보니까. 선생님은 놀았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는 논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니면 지금 자랑하는 건 아니죠. 나 머리 원래 좋다 뭐 이런 느낌은 그런 건 아니죠. IQ가 좀 높아요? 검사는 안 해봤는데 네. 제가 그 뭐 공부머리는 솔직히 그게 막 있는 것 같진 않는데 잔머리는 좀. 돈 많이 버는 요건 중에 또 하나가 저는 잔머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머리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잔머리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요건들을 많이 갖고 있어. 성공의 필수적인 요건들. 첫 번째가 자퇴. 두 번째가 잔머리. 네. 그래도 다시 공부를 좀 해봐야지 했는데 좀 마음을 잡으려고 했나 봐. 잘 놀았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러고서 첫 시험을 쳤죠. 근데 제가 원래 고등학교 처음 들어가서 수학 점수가 20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도 하던 애였는데 갑자기 20점을 맞으니까 되게 충격적이네. 중학교 때는 당연히 20점 점수의 시험지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거잖아. 그럴 일이 없었죠. 충격적이네. 마음이 안 잡혔죠. 그래도 고등학교 가고는 좀 나름 마음을 잡고 시험 공부 안 한 것도 아니고 좀 했을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 제가 자의로 이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거의 없고 거의 다 학원에 의존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와서는 학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좀 자기가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난 고등학교 때 강제로 시켜주는 학원을 다녀서 이렇게 막 채찍질하면서 가둬놓고 우리 때는 그런 학원 좀 유행했거든요. 종합반 이런 거. 그럼 학교 끝나고 학원에 가서 거기 가면 학교 친구들이 다 있어요. 그 학원에. 동네에 이렇게 되게 큰 학원이요. 다음번 시험을 또 대비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려는데 스스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펜을 들어도 뭐 어디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너무 막막하고 뭔가 나 자신이 한심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다시 삐뚤어지기 시작했겠죠. 자퇴를 좀 생각했었던 거를 다시 좀 자퇴에 대해서 찾아보고 약간 도피처를 찾으려고 했던 거죠. 우울증 같은 것도 걸리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시니까 아, 얘 이거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거 막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그거 걱정되죠. 그러면은 좀 협상 카드를 저한테 주셨어요. 자퇴는 하게 해주겠는데 부모님한테도 좀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처음에는 충격이셨겠다. 네. 부모님이. 제가 근데 중학교 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흘려서 말해가지고 그때 네, 되게 공감되는 게 저도 퇴사할 때 딱 바로 그만둔 게 당연히 아니거든요. 한 3년 전부터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꾸준히 평일 낮 시간에 내가 갑자기 오면 퇴사한 줄 알아라고. 계속 얘기했어. 무뎌지게. 그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선생님도 비슷한 전략으로 한 거네. 의도하진 않았는데 조금씩 말씀을 드린 거네. 자퇴를 하게 됐죠, 그러다. 결국에 부모님이 승낙을 해주셔서 그거를 좀 생각해 봤거든요. 외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저도 애기 한 명 있거든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15년 후가 선생님 나이란 말이에요. 나는 과연 허락을 해줄 수 있을까? 만약에 내 아이도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심각한 일은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아이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과연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만두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선생님 그때 얘기해 줬을 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싫어도 고등학교는 좀 졸업하고 하는 게 어떻겠냐, 삶은 길다, 이런 얘기 하면서 권유를 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하는 거다. 처음엔 그러셨는데 계속 너무 힘들어하다 보니까 학교 끝나고 오면은 그냥 이불 안에 들어가서 그냥 창문 밖에 바라보면서 그냥 멍 때리면서 시위를 했는 거네. 불안해서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서 했던 행동이었거든요. 약간 무기력증 같은 거. 계속 몇 시간 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나는 한심하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수학 20점 맞고 갑자기 20점 하니까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수학 9점이 있어요. 애들이 맨날 놀렸어, 그 친구. 9점 맞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그 친구가 돈 제일 잘 벌어요. 어떤 일을? 사업해요, 중국에서. 공부가 다가 아닌 것 같은. 걔는 진짜 공부 못했거든. 공부 못하니까 빠르게 공부를 놔버린 거야. 그래서 다른 쪽으로 힘을 그때부터 많이 썼어. 제 시대는 인터넷 첫 세대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인터넷이 이제 막 빨라지기 시작할 때. 막 뭐 버디버디 이런 거. 아니, 버디버디를 한단 말이야? 뭐 어디서 들은 거 그 세대예요. 네이버 다음이 이제 막 커지기 시작한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걔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중국 나가서 파업을 하고 있는데 돈은 제일 잘 벌지. 걔도 내 생각에 자기 자신을 잘 안 거야. 자기 성찰을 많이 한 친구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와서 보니까. 사람들은 사실 공부가 답인 것처럼 학생들한테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닌 거를 보통은 모르는데 그 친구는 내 생각에 먼저 캐치를 한 것 같아. 그 친구는 잔머리가 발달한 친구인 거지. 공부 머리는 진짜 꽝인 것 같아. 그런 케이스인가요, 저도? 모르는 거지. 적어도 공부가 답이라고 보통은 생각하고 그때는 열심히 그냥 달려가는 건데, 선생님은 이게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은 해본 사람은 맞지. 보통 의심을 안 하거든. 내 나이 때 그걸 느낀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더 늦은 나이에 그걸 느낀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이게 공부만이 답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보다 뭔가 공부만이 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러면서 그 증거들을 막 했던 것 같아요. 약간 합리화. 세상은 합리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래도 명언이 진짜예요. 나는 항상 합리화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버틸 수 있어요. 요새는 반지하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뭐 서울이다 이러면 그래도 이거 잘했네 하는 거지. 시작을 한 10년 전부터 했을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다 부정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바보 같은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봤을 때. 근데 내가 봐도 맞아요. 나는 그게 나는 이 미래 가치 그리고 처음에 과연 봤을까? 그건 나중에 알게 된 것 뿐인 거지. 처음에는 단순히 월세가 필요한 거니까 한 건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내가 버티기가. 그럼 나 스스로에 대한 합리화를 자꾸 했어요. 사람들의 말을 귀를 닫았어요. 아예 안 좋은 얘기 하잖아요, 안 만나. 그래서 나도 책을 보는 이유가 그 증거 수집하는 과정이에요, 항상. 요새도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되게 잘하는 거야. 작가님 길을 따라가고 있는. 나보다 더 잘 될 사람이야. 진짜로요. 그러면은 달라져요. 그래서 되게 잘하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10월쯤에 자퇴를 했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도 그랬는데 친한 친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말리지는 않았고 그래요? 다음 해에 특성화고 1학년으로 다시
1년 유급을 해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10월 달에 자퇴를 하고 그럼 그 학력은 인정을 못 받는 거네? 네, 그거는 이제 사라지죠. 특성화고는 뭔지 물어봐도 돼요? 인문계는 대학 진학을 목표를 하는 거라면 특성화고는 보통 대학 진학도 하긴 하는데 전공 지식을 배워서 취업을 하는 걸 목표로 공고 아, 네. 그런 건가요? 저희도 학교 옛날 이름이 공고였더라고요. 아, 거기는 그러면 학력은 인정되는 거는 같은 거죠? 네네, 어. 똑같이 저희는 컴퓨터 하는 그런 고등학교였어요. 입학할 때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이 다 한 살 동생이었죠, 다. 그래서 나이를 속였습니다. 아, 어린 걸로? 네. 초등학교 때 뭐 잠깐 아파가지고 뭐 초등학교 늦게 들어갔다 약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쪽으로 거기서 공부를 한 거네. 그걸 선택한 이유는 아버님 영향도 있고 관심이 아니면 미래에 각광받는 직업이다라고 해서 좀 선택을 한 건가? 사실 그렇게 막 생각한 건 없고요. 흔히 가질 수 있는 직업 중에서는 그래도 이거는 내가 할만 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아까도 말했지만 잘 어울려요. 잘할 것 같아. 그래서 그쪽에서 무난하게 3년은 보낸 거예요. 강박 같은 게 있었어요. 내가 지금 괜히 땡깡 부려가지고 1년을 버린 것 같은데 아, 그 생각이 들 것 같아. 여기서라도 좀 잘 해야지 해서 좋은 성적 아니면 뭐 자격증 이런 거를 내 진심의 목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거를 목표로 두고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못했던 걸 좀 보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어쩌면 괜히 1년 허비한 것 같으니까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자격증 같은 걸 취득을 좀 해야겠다. 나도 그랬거든. 아 그래? 아, 진짜? 언제? 나는 컴퓨터 고등학교 때 관심이 진짜 많았어요. 컴퓨터 자격증 되게 많이 땄어요, 고등학교 때. 1년에 3개 땄어요.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네, 되게. 아, 저 때 또 교육 스타일이 뭐였냐면 하나만 잘하면 대학 갈 수 있다였거든요. 그래서 나 컴퓨터 자격증 많이 따가지고 대학 가는데 힘을 보태야겠다 했는데 하나도 써먹지 못했죠. 그때 관심 있게 배워놓은 것들이 지금 도움이 되는 게 분명히 있죠. 학교에서 회사랑 취업을 연계해주는 게 있어서 취업을 하게 됐고 실습으로 한 달을 고등학교 2학년 말에 나가게 됐어요. 실무에 투입이 된 거네. 네. 아는 게 없는 애들이니까 뭐 진짜 막 일 이런 거는 주는 건 아니고 뭐 이런 거 해봐라 이렇게 던져주시는. 그래서 딱 첫날 갔다가 첫날이니까 너무 긴장돼가지고 온몸이 막 이렇게 긴장이 돼 있는 상태니까 끝나고 집에 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든 생각이 자퇴를 했던 게 남들과 다르게 탈선하고 싶어서 자퇴를 했던 건데 내가 다시 기찻길로 올라왔구나. 발버둥을 쳐도 결국에는 남들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인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들처럼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정년까지 그렇게 아, 그게 벌써부터 끔찍하다고 생각이 좀 들었나 보네. 일반적으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삶에 대해서. 너무 놀고 싶어하는 그게 그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사물함 위에서 잠자고 편의점 가고 그 행복감 그렇게 좀 평생 살아야 되는데 프로그래밍 된 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 아닌가. 아침 막 6시 반에 일어나서 깜깜한데 지하철까지 추운데 이렇게 패딩 둘러싸고 싸매고 사람 많은데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그렇죠. 하루 했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루만 했는데. 근데 이걸 평생 해야 된다? 라는 두려움이 오겠다. 평생 오지. 계속해서 뭐 뭔가 보상이 따른다면 그래도 좀 납득할 만 하겠는데 제가 아무래도 고졸이니까 학벌이 또 연봉도 그렇게 큰 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이렇게 지금처럼 일해서 얼마나 벌 수 있나 계산을 해봤는데 이건 답이 안 나와. 네. 그러면 얼마 받는지 이거 물어봐도 돼요?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그냥 200으로 두고 그냥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200은 좀 적으니까 300으로도 계산을 해봤는데 300으로도 힘든 거예요. 답이 안 나오지. 아파트 못 사지. 하나도 안 써도 못 사? 무서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옷을 좋아해서 또 한 달에 20만 원씩 썼는데 그거를 안 사도 아파트를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소득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찾은 대안들이 뭐예요? 경매를 처음부터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죠, 당연히. 주변에 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게 있었어요. 자기 개발 좋은 말 해주는 약간 유튜브? 그게 왜 봤냐면 게임은 하고 싶은데 뭔가 게임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막 강박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있죠. 네. 나도 게임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나도 약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좀 죄책감 같은 게. 죄책감이 있지. 난 유튜브 보고 있어서 죄책감이 들지 않아요? 맞아. 이거 너무 많이 본 것 같은데. 좀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영상을 틀어놓고 게임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중화가 될 수 있지. 불편한 마음이. 네, 좀 죄책감을 덜어내는. 근데 그 또 유튜브가 계속 보다 보면 그 추천에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네. 그 유튜브가 좋은 말도 해주는데 재테크를 또 같이 하는 유튜버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때 경매하는 사람 인터뷰도 나왔던 것 같고 오. 쿠팡 파트너스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맞아, 그것도 젊은 사람들 많이 하니까. 세상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작가님 제자 중에 그 유튜브 하시는 분 그분 영상을 보게 돼서 이런 것도 있네 해서 한번 해볼까 해서 그때 잠깐 강의를 들어봤죠. 처음. 거기서 좀 알게 된 거네. 네, 경매라는 게 있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됐죠. 나는 한편으로 그분이 채널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잖아요. 내 교육생인데 나보다 되게 잘 되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분 덕분에 나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또 되게 고마운 거야. 막 그분 교육 자료 중에 참고하면 좋을 유튜브의 작가님 그거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한번 넣어드리겠다고. 해서 그냥 공부를 해보고 근데 깊이 있게는 못했죠. 그때 좀 지식이 없었으니까 한번 인장을 갔다 와보고 아빠한테 이거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고등학생이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하셨죠. 아버님이 진짜 걱정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좀 확신이 없었어요. 대출이라는 게 그때는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출 안 끼고 사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있어서 그렇게 흐지부지 됐던 것 같아요. 그건 언제쯤이에요? 작년 한 2월, 3월 그렇게 흐지부지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를 좀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러면 부동산 경매 말고 좀 다른 대안으로 내 나이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눈을 돌렸을 것 같네요. 해외 직구 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큰맘먹고 강의를 한번 샀는데 이렇게 막 물건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찾기가 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도 또 하다 흐지부지 됐고 그 다음에는 지식 창업 그런 것도 찾아보게 됐는데 지식 창업은 뭐예요? 그냥 쉽게 해서 강의 같은 거 팔고 약간 저도 그쪽으로 될 수도 있겠네. 네. 나도 수업을 하느니까. 그쵸. 근데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어서 또 그것도 흐지부지 되고 원래대로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 되나? 그냥 고민을 많이 했네. 네, 컴퓨터를 더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걸 실력을 올려서 내가 나중에 창업을 해서 막 토스 같은 걸 만든다던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나? 고민을 했죠. 이제 그러니까 보통 프로그래머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럼 개발을 통해서 어플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대박 치는 그런 쪽으로 당연히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좀 자신이 없었죠. 그렇게 해서 한 반년 이상을 그렇게 고민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뭘 해야 되나. 그때 그래서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학교에서도 그냥 거의 말 안 하고 생각만 계속 하고 애들이 무슨 일 있냐 막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지내다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경매가 나 그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못했지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경매가. 그래서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다가가기 쉽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쉽다고 생각하나요? 낙찰 받아서 명도하고 세 주고 이 프로세스가 딱딱 정의되어 있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냥 이거대로만 따라 하면 될 것 같은데 약간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주식 같은 거는 내가 알아서 막 경제 흐름을 내가 막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해서 재무제표 분석하고 이게 좀 뭔가 틀에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느껴져서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경매를 하면은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그냥 따라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보통 부동산 접근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도 제 영상만 본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막 찾아보면서 경매 쪽 뭐 부동산 관련된 거 찾으면 시세 차익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주로 그쪽일 거란 말이에요. 그거 다 지금까지 봤던 건 거기에 또 좋은 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큰 돈 벌 수 있다는 유혹도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선생님은 월세 쪽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목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왜 시세 차익 쪽을 생각 안 하고 월세를 생각한 건 이유가 뭐예요? 사실 저도 다 시세 차익을 얘기하니까 저도 당연히 시세 차익 쪽으로 좀 마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작가님 유튜브를 보게 된 거예요. 작가님은 또 월세 수익형 부동산을 하시니까 어찌 보면 저한테는 좀 새로운 관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다 팔아서 얼마 남겼다. 전세 플러스 피 얼마 했다. 막 요걸 텐데. 전에는 그냥 부동산 하면은 그냥 무조건 시세 차익 투자, 월세 투자는 그냥 노후에 하는 거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그 작가님 유튜브를 보고 신선한 충격까지
거기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접근할 수도 좀 있구나. 다르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계속 궁금해지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꽤 작가님이 하시는 투자도.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더 나한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이 수익형 부동산이 저한테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게 제가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에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혹시 마인크래프트라고 아시죠? 그거 알아요. 조카도 하고 그러더라고. 야생에서 살아남는 거죠. 동물도 잡아서 고기 구워서 먹고 철 캐가지고 그걸로 도구 만들고. 그럼 뭐 만들고 그런 게임이 아니야? 그것도 있고 살아남는 모드가 있고 그냥 마음대로 막 만들 수 있는 모드가. 그렇구나. 네, 그 살아남는 모드를 친구들이랑 했을 때 네. 친구들은 그냥 무조건 바로 좋은 아이템 얻으러 막 던전에 빨리빨리 막 들어가고 이런 플레이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네. 저는 그러진 않았고 음식이 무한대로 내가 손을 들이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계 장치를 하나씩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은 꼭 친구들이 좋은 장비는 차고 있지만 음식을 나한테 찾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하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딱 수익형 부동산이 그런 느낌이었. 약간 아쉬운 게, 내 그 게임 좀 알았으면 더 공감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네. 바로 던전으로 나간 친구들은 한 방에 좋은 아이템을 얻거나 할 확률들은 있지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계속 먹을 거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 배고파지고 어. 그걸 채우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고 다른 친구들은 그냥 가다가 배고프면 그때그때 그냥 길에 보이는 사냥해가지고 먹고 네. 풀 뜯어 먹고 이러는데 저는 선생님은 나가서 거기에다 시간을 써야 되는 거를 장치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거는 노력 대비 큰 게 돌아오는 건 아닌 거네. 네, 근데 그렇죠. 내가 생존하는 데는 어느 정도씩 누적될 수 있는 장치들을 시간을 써서 확보를 네. 한 거네. 만드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 파이프라인 그 얘기는 그러네. 그랬더니 이게 처음에는 그 친구들은 화려한 아이템을 갖고 있고 뭐 공격력도 좋고 쉽게 먹이를 잡을 수 있고 그런 건 거죠. 네. 그럼 화려한 것도 있지만 근데 내가 또 시간을 들여서 계속 생존을 위해서 네. 시간을 써야 되니까. 맞죠. 근데 후반부가 될수록 선생님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덜 써도 되는 거네. 그렇죠. 그냥 가가지고 그냥 꺼내 먹기만 하면 되는. 돼 있는 거네, 그게. 네, 그렇죠. 생존은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네. 네, 그렇죠. 마인크래프트 하면서 내 성향을 좀 그것도 비슷하네. 부동산도 겉이 화려한 어쩌면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뭐 몇억 벌었다, 몇천만 원 벌었다 또 뭐 자랑하기 좋거든. 그건 나는 화려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수잖아요. 현금흐름 쪽은 분명히 소수는 맞거든요, 부동산 쪽에서. 근데 선생님도 마인크래프트 안에서도 선생님처럼 하는 성향의 플레이는 소수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맞습니다. 그렇죠. 딱 똑같네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 추가를 하면 그러면 부자가 세상 인구 중에서 다수일 것 같아요? 소수일 것 같아요? 소수죠. 당연하죠. 그럼 내가 행동을 다수가 하는 대로 가는 게 맞아요? 소수로 하는 대로 가는 게 더 가까울까? 소수네요. 그러면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뭐 소수가 하는 행동을 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확률상으로 높아지는 거 아닐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소수가 한 행동들을 되게 많이 했어.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을 때 자퇴를 했지. 이 나이에 부동산 소수 맞죠? 네. 21살이 부동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분명히 소수의 길이에요. 그리고 시대차익이냐 현금 흐름이냐? 현금 흐름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부자를 진짜 돈 많은 100억, 1000억 있는 부자를 보지 못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부자는 생각해봐요. 굉장히 소수에 있는 사람일 거잖아. 1000억이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럼 누가 봐도 부자 맞죠? 네. 그럼 그 사람은 외로울까? 외로울 틈이 없을까? 부자일까요? 내 생각에는 네. 외로울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 없을 거거든. 1000억 있는 사람이 많을까? 1000억이 없는 사람이 많아.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외롭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이 소수의 길로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게 부자라면 네. 그 부자라는 거는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선생님은 어느 정도의 돈이 있는 게 부자라고 생각에 가까운 거 맞죠? 네. 그러면 나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 길은 원래 외로워요. 외롭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네. 외롭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건 부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진짜요? 일리가 있지 않아요? 만약에 외롭지 않잖아요? 그럼 부자의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부자는 소수잖아. 그럼 당연히 외롭지 않을까? 외로운 건 당연한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지. 그럼 내가 잘하고 있다는 신호구나, 이게. 외롭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특히 또 고등학교 때 그랬다. 고등학생들은 보통, 저는 그런 부류였으니까 보통 안 외로워요. 맨날 친구들이 옆에 있거든. 그리고 짱가이로 없으면 외로울 느낄 때 연락하고, 야 빨리 만나자, 나 외로워. 항상 그랬거든. 전 뭐 대학생 때까지도 항상 그랬어.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이 외로움이 언제까지 외로워야 할지, 나중에 부자가 돼도 계속 외로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받아들이라고 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거는 임대업 할 때 그런 걸 비슷해요. 선생님 이제 앞으로 할 단계가 낙찰받고 뭐 대출 받아서 잔금 내고 명도하고 집 수리하고 이제 집을 내놓을 거예요. 공실이 생기잖아요. 공실 기간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짧을 때도 있고 길 때도 있잖아요. 계속 신경이 쓰여요. 어딜 가든지 공실이라는 생각이 항상 떠 있거든요. 언제 집이 나가냐면요. 그걸 아예 잊어버렸을 때예요. 내가 공실이 있었나? 라고 생각할 때거든요. 말하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여기서. 공실은 임대업을 할 거죠. 네. 앞으로. 네. 공실이 없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단편적으로는 공실이 없는 기간은 있겠지. 근데 공실이 있는 기간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공실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게 질문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공실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업을 하지 말아야죠. 맞지 않나? 임대업을 내가 계속 할 건데 공실 없는 거 상황 자체가 말이 돼? 안 되네요. 길게 봤을 때 무조건 있어요. 자, 선생님 부자의 길로 갈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싶다며. 네. 외로움 없는 게 말이 돼요? 어쩔 수 없는. 그렇죠. 그러면 임대업을 하기로 했으면 공실은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항상 떠 있어요. 제가 공실 어떻게 하나? 나 이자만 나가고 있네. 처음에는 그게 좀 커요. 어쩌면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부분도 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거 하려면 공실이라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지라고 갖고 가잖아요. 그럼 무뎌져요. 옛날에는 공실 하나가 탁 나온다. 이제 세입자 나간다 그래요. 아니면 공실이야. 이자만 나가고 있어. 그럼 막 타격이 수치가 한 70 이렇게 타격이 와요. 그래서 내가 그거 여러 개 할 때 선생님 내 영상 많이 봤다고 하잖아. 막 머리 빠지고 그랬거든요. 원형 탈모 오고. 타격이 크니까. 근데 그게 이제 펀치를 계속 맞잖아. 그럼 이제 내구성이 생겨요. 맷집이 늘어나. 그래서 예전에 70이었던 게 이제는 0이 될 수는 없어요. 0에 가까워지기는 하겠지. 요새는 공실 하나당 10, 20 정도라고 생각을 또 노력을 자꾸 하는 거야. 그리고 어느 순간은 그걸 아예 생각도 안 해. 까먹어. 외로움이라는 것도 이제는 무뎌진 거예요. 맷집이 생겼나 봐. 이거 원래 설마 외로운 거야? 원래 사는 게 외로운 거야? 라고 그냥 받아들여. 그거에 대한 외로움의 크기가 예전보다는 줄었죠. 외로움은 있죠, 항상. 그건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돼요. 나는 갖고 가고 있어요. 저도 좀 더 후드려 맞아서 맷집을 키워야겠네요. 항상 뭐 얘기하지만 내 말은 정답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까 또 얘기했죠. 합리화. 나는 그렇게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느낀 바에서는 이거가 없어질 수 없겠구나를 저도 어느 순간 느낀 적이 있겠죠. 그러면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갖고 가자. 그럼 계속 이 월세 쪽으로 투자를 할 거고 방향이 바뀔 수도 있지만 뭐 지금까지 생각했을 땐 이게 나랑 좀 가까운 것 같다. 지금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학생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전 느껴지는 생각이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많이 했죠. 그러니까 나랑 좀 잘 맞는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방향을 찾아서 가려고 한 게 아니고 나한테 좋은 방향을 생각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놀고 싶어서.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쩌면 거기에 예전보다는 좀 가까워진 것 같거든요. 더 놀죠. 나는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영상 찍고 하는 게 선생님이 볼 때는 일인 것 같아요? 혹시 노는 것 같아요? 반반? 맞아요. 분명히 나는 이거 하는 게 나는 일이 되긴 했잖아요. 근데 좀 모호해요. 어떤 측면에서 노는 거거든. 그리고 나는 원래 얘기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옛날에 고등학교 때 난 그 시간이 진짜 즐거웠거든요. 수업을 딱 들을 때 친구랑 복화술로 막 말하고 그러잖아요. 안 걸리려고. 난 그게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진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눈치를 못 챘다. 그럼 막 너무 재밌는 거야. 나도 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 거니까. 말하는 게 나는 노는 건데 그걸 하면서 일한다면 되게 이상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 유튜브 하는 게 주제는 경매인 거잖아요. 사실 경매 얘기할 때가 많이 없어요. 뭐 낙찰받고 이런 분 찾아갔을 때도 처음에만 물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그분의 얘기를 나누는 방식을 취하잖아요. 일하면서 또 논다는 생각도 되게 들어요. 전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선에 좀 가까워진 것 같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돈도 따라오더라고요. 특히 유튜브 하면서 돈을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작가님 하시는 것처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아직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거 얘기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하는 거를 진짜 좋아할까요? 내가 글 맨날 쓴다 그랬잖아요. 네. 책도 이제 뭐 계약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글 쓰는 걸 좋아할까요? 또 내가 부동산으로 어제 이만큼 했잖아요. 내가 부동산 월세 이거 좋아할까요? 가끔 의심도 들거든요. 내가 진짜 좋아하나? 출발은 그거였어요. 의심을 해본 거예요. 나한테 자문을 자꾸 해본 거지. 좋아하는 거 맞는 건가? 근데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그럼요. 모르지. 그래서 한참 전에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방향을 찾았지. 뭐냐면요. 그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 혹시 들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되게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분이 한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꿈은 찾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래요. 혹시 공감이 돼요? 난 공감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또 아직 잘 난 또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와닿지가 않는 거야. 뭐야? 여태까지 나는 꿈을 찾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내 안에 있는 거를 찾는 거지. 뭘 만들어. 근데 그분이 맞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나보다 내공이 분명히 있을 분이니까 그래, 맞다고 한번 생각을 계속 했는데 꽤 불편한 거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느꼈어요. 아, 이분 말이 맞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네. 잡담하는 걸 좋아하는 거를 찾은 게 아니에요. 만든 거예요. 이게 맞을 거라고 만든 거야. 그리고 어쩌면 네. 즐겁다, 재밌다도 노력으로 만든 거예요. 내 본연의 자아가 뭔지 모르지, 나도.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게 맞아 라고 만든 거예요. 노력으로. 경매, 뭐 유튜브, 글쓰기? 글 뭐 얼마나 썼다고. 내가 뭘 좋아해. 내 안에 뭐 깊숙한 곳에서 나는 글쓰기를 좋아하고 잘해. 과연 찾은 게 저는 아니에요. 만든 거예요. 만든다와 찾는다의 차이점 혹시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나는 생각을 많이 해봤으니까. 찾는다는 네. 있는 거에서 찾는 거예요. 없으면 찾을 수 없죠. 네. 만드는 거는 그렇죠. 만드는 거는 범위가 없죠. 무궁무진하죠. 없어도 만들 수. 그렇죠. 그래서 범위가 제한이 없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그분이 한 얘기가 이해가 이제 조금 된다는 생각도 감히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를 너무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해도 돼요. 어느 순간 생각이 날 거거든요. 이게 좀 괜찮네? 라는 부분이 선생님 아직 어리잖아. 하다 보면 있어요. 무조건 있겠지. 이게 너무 좋아해, 이거 말고. 그냥, 좀 나쁘지 않네? 이런 게 있겠지. 그럼 그거를 노력을 해서 만들면 돼요. 내 나이 때 돼도 그렇고, 나보다 선생님 차이가 나랑 거의 한 20살 차이 나잖아요. 네. 나보다 20살 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30살, 40살 더 되시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보통 몰라요. 그러면 찾을 필요가 없어요. 라는 생각도 난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좀 이거 괜찮네 싶은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거를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선생님이 생각하는 돈, 부자 그거를 이루려면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항상 자주 얘기하지만 이왕이면 오래 해야 돼요. 그리고 꾸준하게 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꾸준함이 나처럼 맨날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아니에요. 적어도 놓지 않고는 해야 돼요. 생각 정도는 맨날 해야 돼. 뭐 나는 그걸 행동으로 하는 부분이 뭐 영상을 맨날 올린다거나 글을 올리는 부분으로 하는 거고 그거 행동을 맨날 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뭐야? 내가 좀 나쁘지 않네?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할 때 재밌는 게 있는데 가 돼야지 오래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유리한 거는 21살이니까 시행착오를 해도 10년 지나도 30이야. 30대 그 고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없거든. 나는 그런 점이 유리하다고 한 거예요. 되게 엄청난 유리. 그럼요. 왜냐면 그 고민 자체를 보통 안 하거든. 그리고 아까 책 얘기하다가 내가 영상 찍자고 얘기했잖아요. 네. 최근에 본 책이 뭐라고요? 합리적 남자. 심리에 관련된 책이라 그랬죠. 네. 책을 원래 안 봤다 그랬죠. 네, 아예 안 봤죠. 근데 책을 왜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부자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부자들은 책을 읽는다. 부자가 되려면 책을 읽어야 한다. 약간 이런 거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읽다 보니까 책이란 게 좀 엄청나구나. 많은 걸 배울 수 있구나. 그렇게 느껴서 읽고 있습니다. 심리적 남자는 어떤 책이에요? 약간 남녀 사이의 로맨스 같은 부수고 인간에 대한 본능을 근거로 연애 같은 걸 설명하는 여자들은 마음이 갈 때 같다 알 수 없다 이러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주고 약간 그런 책. 최근에- 여자의 마음을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런 건 아닌데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선생님이 자기계발서 이런 거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네네. 부자가 돼야 되니까. 네. 그리고 기술적인 것들 있잖아요. 방법론적인 것들.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으니까 경매에 대한 이론서들인 기술적인 책들도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 책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셔서 저는 소설류로 한번 써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소설은 얼마나 보셨냐 말씀드렸더니 소설은 거의 본 게 없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교과서 외에는 없죠. 근데 저도 원래 소설을 안 보는 사람이어서 요새는 오히려 소설류를 더 많이 보거든요. 그 이유가 그렇죠. 왜 볼까요, 내가? 그리고 왜 나는 소설을 써보고 싶었을까? 이거 뭐 소설이라고 하는 것도 좀 창피하긴 한데 쓰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에 진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부동산 규제를 했어. 그러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리고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 투기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했다라고 표면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처럼 다주택자, 주택이 많은 사람들은 사회 악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론몰이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진짜 그 안에 뜻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나? 안정화가 됐나? 어떻게 생각해요? 좀 그렇진 않았죠. 그렇죠. 거기서 선생님도 상실감을 느껴서 이쪽으로 생각을 했을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만약에 300만 원 월급을 받아서 1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다 하면 3억 6천밖에 못 모으는데 그럼 서울에 오래된 아파트 하나 못 산다. 그래서 선생님 방향을 바꾼 건 거잖아요. 네, 그쵸. 이쪽은 아닌 것 같다고 느낀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뭘 믿어야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뉴스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 한 거래. 그러니까 우리라고 안 할게. 나를 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 거래요. 네. 가격이 안정이 안 됐잖아. 그럼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는 좀만 더 기다려라. 분명히 이제 상승률은 꺾일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안 꺾였잖아. 네. 뭐 요새는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진짜 그 얘기를 한 걸까? 그 의도를 갖고 한 걸까? 표면적인 건 안정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건가? 어쩌면 심리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되게 많아서 그 관련된 책도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진짜 이 사람 의도가 뭐야? 근데 어느 순간 또 느낌이 뭐냐면 뉴스는 사실을 보도하는 데가 맞잖아요. 언론이란 기관도 마찬가지고 사실 없는 그대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일부 기능인 거잖아요. 네. 과연 그럴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진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 우리를 위한다는 명분을 하나 삼아서 할 수도 있잖아. 이권이 달린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딱 얼굴을 드러내놓고 얘기하기가 되게 곤란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스 언론이라는 기관은 실제 사실 논픽션을 말하는 건데 사실 이게 허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허구라고 하는 것들, 픽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진실을 얘기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접근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소설류 비슷하게 흉내를 내면서 써봤더니 공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반지상이 아니잖아요. 나는 강석빈이잖아요. 네. 강석빈으로 얘기하면 나는 이 얘기를 잘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탈을 쓰고 싶더라고. 그래야지 사실을 얘기할 수 있어. 강석빈을 얘기하면 예민할 수도 있거든. 네, 근데 나는 반지상으로 얘기하니까 조금 더 사실에 가깝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소설도 봐봐요. 소설은 허구예요. 허구라는 탈을 썼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들도 다 가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설가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너 약간 뭐 이번 정부 방향으로 너 안 맞잖아. 이건 허구예요. 네, 소설이에요. 내가 꾸며낸 거예요. 빠져나갈 수 있죠. 사실이 아니죠. 그게 소설의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연찮게 제 교육생 중에 한 분이 소설가가 왔었어요. 혹시 그 대학생? 아니 그 친구 말고 진짜 소설가가 왔어요. 그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얘기를 못해요.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탈을 쓰면 할 수 있죠. 소설을 안 봤냐면 전에는 이건 가짜니까 나는 진짜를 알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소설을 안 봤어요. 나 아까운 시간에 이왕이면 실용서를 더 봐야지. 그리고 부자를 말하는 책을 더 봐야지. 부자 아빠를 더 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 저도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이것도 봐봐요. 독서를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을 봤을 때 하는 사람이 적죠. 그거 맞죠? 네. 독서를 하는 사람을 봐봐요. 자기계발서를 많이 볼까요? 소설을 많이 볼까요? 소설?
자기 회사로 훨씬 나는 많이 번다고 생각하고 소설을 많이 번다. 잘 이거 모르겠어요. 모르죠. 나도 몰라요. 뭐 조사를 해본 건 아니에요. 문학 작품을 보는 사람이 내 생각엔 더 적을 것 같아요. 비문학을 보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베스트셀러 봐봐요. 다 돈에 관련된 책이 베스트셀러 아니에요? 그렇네요. 우리 문학 쪽은 본 적이 없는. 그렇죠. 좀 필요 없는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더 문학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설을 쓰는 이유가 이게 좀 부끄러워서 그래요. 네. 뭐 소설을 내가 쓴다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내가 뭐라고. 근데 내가 한번 해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선생님도 아마 수업 시간에 느꼈을 거예요. 내가 영상에 하지 못하는 말을 수업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좀 애매한 부분을 수업 시간에 말을 하는 거였거든요. 뭐 우회대출이나 뭐 그런 것들은 영상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그거 완전 편법인데 이건 말은 못 하잖아. 그래서 소설이 필요한 거야. 네. 내가 하잖아요? 욕먹지. 세상에 정의로움을 내세우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정의로운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정의로움을 내세우는 사람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내가 좀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의로움을 무기로 삼는 거지. 정의롭지도 않은 사람들. 저는 항상 세상의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막 정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제일 정의롭지 않다는 느낌을 언젠가 받은 것 같아요. 제일 정직해 보이는 사람이 저는 제일 거짓말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일 부자 같은 사람이 제일 가난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가짜들도 많이 있어요. 부자 같아 보이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나 얼마 벌었어. 조심해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이건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소설 내실 때 필명을 또 다른 하나 하시는 반지상으로 밀긴 해야죠. 반지상이라는 브랜드를 나는 만드는 과정이에요, 지금. 네. 반지상 하면 지금은 뭐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경매, 빌라, 월세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점점 범위를 넓히는 과정이에요, 나도. 부동산이지만 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항상 많은 사람이어서 이런 부분이 꼭 부동산 범위에서 한정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또 그런 쪽으로 더 확장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갑자기 좀 생각 드는 게 대학을 안 갔잖아요. 네. 보통대로 학교 생활했으면 대학생이 됐을 나이인 건데 기회비용을 포기한 거잖아요. 네. 그 나이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캠퍼스의 낭만 같은 그런 거는 좀 아쉽진 않아요. 처음에 많이 아쉽긴 했죠. 친구들은 누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미팅도 하고 난 되게 해고 싶었거든요. 아쉽긴 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그때는 그래도 내가 더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 과거는 좀 초라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경매를 한다거나 가정이 즐겁더라고요. 살면서 뭔가 어떤 일에 행복하다 약간 이런 감정은 크게 못 느껴봤는데 이렇게 목표를 잡고 이거를 위해서 가는 과정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불편한 것도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월세를 딱 봤잖아요. 첫 월세가 들어왔을 때 막 환호성이 나와요, 진짜. 왜냐면 이 돈은 금액은 작을지 몰라도 질이 다른 돈이거든요. 사원이 다른 돈이에요. 선생님이 머리로 만들어낸 아까 마인크래프트에서 먹을 거를 만들어주는 기계 장치를 만든 거와 되게 똑같네. 근데 그걸 먹었을 때 그 달콤함이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이 방향을 선택하기 쉽지 않았을 건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게 부자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저는 너무나 선택을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막 네. 뭐 어린 친구를 그런 쪽으로 너무 방향을 만드는 거 아니냐 생각.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면서 나 주변을 흔들어 놓는 사람이 많을 거거든요. 그때마다 중심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도 그럴 때마다 좀 귀를 닫고 그거 닫는 거 되게 중요해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확신을 한번 가져놓으니까 그게 중심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좀 놓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지난 과거 예민한 얘기였을지도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분명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나도 자퇴 생각하는 분들한테 네. 자퇴를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선생님을 보고 용기를 내는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흔치는 않겠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도움 되든 되지 않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선생님하고 이 시간을 얘기 나눈 것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너무 사실 20살이랑 내가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나한테도 되게 감사한 분이에요. 그래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지 않아요? 네. 편집해서 딱 보면은 좀 재밌어요, 진짜로.